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를 시작할 거예요. 근데 삼각함수에서 먼저 각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리긴 내렸었거든. 근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내릴지도 몰라요. 오케이? 새로운 용어들도 등장할 것이고. 그럼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어떤 각이다라는 거야. 각 이렇게 정의할게요. 각 XOP라는 것을 정의할게요. 얘를 정의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XO가 있어. OX라는 반직선이 있어요. 반직선. 그러면 이 직선이 얼마만큼 갖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갖느냐. 이 간 양이지. 이 양을 뭐라고 정의 내릴 거냐면 요거 있잖아요. 간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OP까지. 그러니까 반직선 OX에서 반직선 반직선 잠깐만 에서 반직선 OP까지 이동한 양이에요. 오케이? 이동한 양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각 XOP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런데 이동한 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냐면 한 바퀴 돌아서 이만큼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올 수 있고 아니면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원래 얘에서 얘까지 가는 게 뭐 50도라고 하자. 얘 50도라고 합시다. 5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오면 몇 도예요? 360도에다 50도 더한 거니까 410도. 그리고 거꾸로 돌아서 오게 되면 몇 도예요? 마이너스 310도예요. 그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되면 마이너스 31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 반직선을 나타내는 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 반직선을 나타내는 용어, 이 여러 가지 각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각을 한꺼번에 나타낸다라는 건 조금 애매한 거야. 그래도 여러 가지 각을 한 번에 나타내는 직선, 이 반직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동경은 어떤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뭐라고? OP를 뭐라고 부른다고? 요거 OP. 얘를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얘를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좀 까만색으로 할까? 얘를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 가지 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선을 뭐라고 부르겠다고? 동경. 그리고 기준이 되는 선이 있겠지. 이 기준이 되는 선. 그래요? 얘를 시초선이라고 부를게요. OX 얘를 뭐라고? 시초선 이렇게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시초선과 동경으로 나타낼 건데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겠지? 그지? 여러 개 있는 거잖냐? 그러면 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겠다라는 거냐면 일반각을 통해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게 이 일반각을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반각이다라는 것은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있다면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 일반각이다라는 거지. 그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50도라고 안 하고 이제 알파라고 그냥 줄게. 여기 그냥 알파라고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정의를 내릴게. 오케이? 어떤 각이야. 동경까지의 각. 얘는 알파가 되는 게 맞거든, 사실. 근데 한 바퀴 돌아서 갈 수 있고 한 바퀴 돌아서 갈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파가 이게 한 바퀴 돌아서 갈 수도 있어.
두 바퀴 돌아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알파를 기준으로 한 바퀴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이 각들을 한꺼번에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일반 각이에요. n은 뭐가 되겠어요? 정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각을 30도, 45도 이렇게 딱딱딱 정의하는 게 아니고 딱딱딱 정의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동경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 각을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이게 동경은 각이 아니지. 그지? 동경에서 각 하나를 표현하는 건데 여러 가지 각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의 각들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오케이? 크게 너희들이 이제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어떤 선을 이 선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각을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것은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사분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사분면. 봐보자. 우리가 사분면, 1사분면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씩 표현해 봅시다. 제 1사분면이에요. 1사분면. 그럼 얘는 뭐야?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포함하면 이제 1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볼까?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여기까지 표현하면 1사분면이 되는 거야? 이거 맞아요? 맞나?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0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있어? 여기 360도만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0도만 있는 게 아니고 뭐에서부터냐면 여기에서부터요. 360도 곱하기 n으로부터 뭐까지? 360도 이거 너무 두껍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까지 이 사이에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다? 1사분면이 되는 건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줄게요. 이거 있잖냐, 축. 축은 1사분면 아니에요. 오케이? 너희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라서 일부러 지워주려고 이렇게 쓴 거야. 등호를 반드시 지워줘야 합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1사분면은 이 X축이랑 Y축을 포함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1사분면 표현할 때 360도 곱하기 n부터 90도까지. 이제 나머지 4분면도 너희들이 다 정의할 수 있어. 제 2사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로부터 뭐가 되겠습니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다 써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그러면 제 3, 4분면은 제 3, 4분면은 어떻게 돼요? (360도) 플러스 몇 도부터? (180도부터) 몇 도까지? (270도까지) 그러면 제 4, 4분면은 360도 이렇게 복사하기 기능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소개했을까? 그지? 너희는 다 적고 있냐? 미안. 360도니까 n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요. 세타가 1사분면 각이면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입니까? 라고 했네요. 그럼 세타가 1사분면 각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0도부터가 아니야. 360도 곱하기 n으로부터예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사분면 각이 0도부터 90도가 아니고
몇 바퀴 더 돌아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2분의 세타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 2분의 세타를 했더니 180도 곱하기 n에서부터 2분의 세타는 뭐?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봐봐. 얘가 이제 0일 때는 0도부터 45도야. 그렇지? 0도부터 45도예요. 여기야. 0도부터 45도. 여기에요. 그렇지? 그럼 일러볼까? 일르면 180부터 180 플러스 45도네요. 180부터 180 플러스 45도네요. 여기네요. 이 넣어볼까? 이 넣으면 360도로부터 360도 플러스 45도네요. 360도로부터 360도 플러스 45도네요. 오, 여기랑 여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이요? 제1사분면이랑 3사분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 전과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거지 각이 0에서부터 90도, 360도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습니다. 라는 건데 그게 360도부터는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와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각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도 봐봅시다. 이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동경이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건데 이거는 이 얘기야. 어떤 두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알파라는 값이랑 베타라는 값이 이게 이제 몇 바퀴 돌아서 갈지도 몰라. 이 베타라는 값이 일치한대요. 오케이?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몇 바퀴 돈 것만큼만 차이 나겠지. 그래요? 그래서 이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봤더니 뭐가 되겠습니다? 360도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몇 바퀴 돈만큼이 차이 나겠습니다. 라는 거야. 무조건 알파 베타가 똑같은 게 아니고 이제는 동경이 똑같다라는 거는 뭐라고? 몇 바퀴 더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 다음 원점 대칭 한번 해봅시다. 원점 대칭 한번 해볼게요. 원점 대칭이면 당연히 알파가 있을 것이고 이거의 대칭인 베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베타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이제 알파고 베타요. 이게 이제 알파였어. 그리고 얘가 이제 베타였어요. 그러면 이제 알파랑 베타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봐봐. 알파랑 베타면 이게 이제 알파잖아. 실질적으로 원점 대칭이면. 그래요? 베타에서 알파만큼 뺐더니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180도만큼 차이 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몇 바퀴 더 돌아갈 수도 있겠지. 동경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 18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 해볼게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겠네요. 동경이 알파가 있을 거고 동경이 베타가 있을 거예요. X축에 대해 대칭이래. 이건 이제 베타예요.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잘 봐봐.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이 각이 알파만큼 차이 나잖냐? 그렇지? 그러면 이 알파라는 값은 여기서 얼마 더한 거고 0에서부터 더한 거고 그러니까 360도에서 간 거에서 더한 거고 얘는 0에서부터 뺀 거잖냐? 알파만큼 뺀 거지. 마이너스 알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된다면 봐봐. 얘가 이제 이 각은 360도에서 이 각은 360도에서 알파를 더한 거고 이 각은 360도에서 알파를 뺀 거잖아. 그럼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360도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두 개 더하면 36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더해줬더니 알파랑 베타를 더했더니 두 개를 더하게 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360도만큼 차이 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개 더했더니 360도가 돼버리는 거지. 그지? 그 다음 y축 대칭합시다. 이제부터 이제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 뭐냐면 알파랑 베타를 줄 건데 이제 이게 알파예요. 알파. 이게 베타예요. 베타예요. 그럼 얘도 이제 똑같잖아. 뭐냐면 여기다 베타에다가 알파만큼은 더 더해봤더니 뭐가 돼요? 얘가 되지. 아니면 2분의 파이 90도를 기준으로 90도야? 얼마만큼 뺀 거랑 얼마만큼 더한 거잖냐? 그러면은 90도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뺀 거랑 얼마만큼 뺀 거 90도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한 거예요. 그럼 두 개 더하면 180도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180도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몇 바퀴 돈 다음에 18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몇 바퀴 더 돌아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XY 대칭 해봅시다.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해봅시다.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것도 지금 똑같아. 왜 똑같냐면 Y는 X의 대칭인 직선을 한번 그려봤어. Y는 X의 대칭인 직선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알파고 얘가 알파예요. 그 다음에 얘가 베타예요. 얘가 이제 베타야. 그럼 이제 뭐야? 얘가 이제 45도냐? 45도에서 얼마 뺀 거랑 45도에서 얼마 더한 게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45도에서 얼마 뺀 거랑 45도에서 얼마 더한 게 똑같아요? 그럼 더하면 몇 도가 돼요? 90도로 항상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뭘로 일정합니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와 일정합니다. 이걸로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 상태에서 옆에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옆에 문제를 해결해 봤더니 지금 봐봅시다. 한 문제만 풀게. 한 문제만 풉시다. 굳이 이제 두 문제 다 풀 필요 없으니까. 두 문제 다 풀까? 다 풀어봅시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일치한다라고 했어. 그럼 뭐라고 했어? 4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빼는 거지? 일치하다는 일치해.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이렇게 일치한대. 뺐더니 360도만큼 차이 납니다. 라는 거예요. 뺐더니 360도 곱하기 n만큼 차이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세타는 뭐가 되냐면 120도 곱하기 n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여기다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찾아주면 되지? 1 대입하면 120도, 2 대입하면 안 들어가네. 1만 들어가지? 1 더했을 때 120도만 여기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세타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2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거 봐봅시다. 밑에 것도 이제 밑에 우리가 배운 거 이용할 거야. 각 세타가 동경의 X축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각이 있고 어떤 동경이 또 있는데 두 개의 차이야. 두 개의 차이가 X축에 대해 대칭이 된대. 그지? 그럼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360도가 되지 그냥? 360도에서 얼마 뺀 거랑 더한 거랑 360도에서 얼마 뺀 거잖냐? 더해주면 360도 자리로 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랑 세타랑 4세타를 더했더니 360도 곱하기 n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두 개 더해지면 360도 자리로 오는 거니까. 오케이? 이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다. 5세타는 360도 n이에요. 5로 나눴더니 72도 곱하기 n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 들어가면 1 넣으면 144, 2 넣으면 넘어가지. 그지? 세타가 뭐만 되겠습니다. 144도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각을 딱 360도 안에서만 정의되는 게 아니고 더 큰 각, 더 작은 각도 정의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너 잠 오지? 좀 적어 그러면. 정신 차려. 나중에 이거 받아갈 생각하니까 이제 안 적으면 자잖냐. 정신 차려. 나중에 이거 받아가도
좀 적을 생각 좀 해봐. 그리고 선생님 저번 시간에 저 졸았어요. 그러지만 시험 볼 때, 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럼 핑계가 안 돼. 알겠지? 정신 차려, 정신. 빠딱 차리세요. 빠딱.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나온 게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호도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 내릴 거란 말이야. 어떤 것을 정의 내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이 있냐면 60분법이다 라는 게 있어요. 호도법을 배우기 전에 60분법이다 라는 게 있어. 얘는 뭐냐면 각을 나타낼 때 60도, 45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 있잖냐. 이 전체를 360도로 나눈 거 있지. 그래? 이게 60분법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각을 쓰고 있는 거. 그런데 이 60분법이랑 길이의 단위랑 다르지 않냐? 단위가 달라. 두 개 다리가 달라. 하나는 도고, 하나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이런 길이 단위를 쓰지 않냐? 그러면 이 단위를 맞추고 싶더라라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왜냐면 나중에 이 두 개를 곱해서 쓰기도 하거든. x의 값을, 각의 단위로 쓰기도 하고, 길이의 단위로 쓰기도 하거든. 이거 한꺼번에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단위를 맞춰주는 게 우리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단위를 어떻게 맞춰줬냐면 이렇게 맞춰줘요. 봐봅시다. 원이 등장하는데 어떤 원이냐면 중심에 대해서 반지름을 줄 거예요. 1도 말고 어떤 라디안이라는 각을, 새로운 각을 정의하는데 이 라디안 각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호의 길이를 R로 정의했어요. 오케이? 호의 길이를 R로 정의했어. 이때 반지름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R일 때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쓰겠습니다. RAD라고 쓰기도 하고 라디안이라고 쓰기도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처음 라디안 써줬잖냐? 그 다음부터는 이 라디안이라는 기호는 안 쓸 거예요. 오케이? 안 쓸 거야. 근데 우리가 1라디안을 어떻게 정의 내렸다고?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길이의 단위로 바꿔준 거지. 각을. 길이의 단위로 바꿔준 거야.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도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걸 파악해 줘야겠지? 그럼 봐봐. 이 한 바퀴 돌았을 때 360도네? 그지? 360도일 때 호의 길이는 얼마예요? 2파이 R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는 얼마예요? R이에요. 그렇지?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는 얼마예요? R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정리해 봤더니 내양 외양 같은 거니까 정리해 봤더니 360도 곱하기 R은 2파이 R 라디안이에요. 그럼 R이 약분되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에요. 이제 라디안 생략한다라고 했어요. 2파이가 36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1라디안은, 이게서 1라디안은 2파이로 나눠줘야겠지?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습니다.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습니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되겠습니다.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외우세요. 이제 내가 도의 단위도 사용할 거고 라디안의 단위도 사용할 건데 라디안이라고 붙이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봐봐. 밑에 집어넣을 건데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0도는 그냥 0라디안이겠지. 0라디안이에요. 30도는 뭐예요? 30도? 30도 6분의 파이지? 30도 6분의 파이라고 부를 거예요. 40도 4 곱하면 뭐가 돼요? 40도, 45도 45 곱하면 뭐가 돼? 4분의 파이지? 4분의 파이예요. 60도 3분의 파이고 90도 2분의 파이고 120도 이거 두 개잖아. 이거 두 개지. 이거 두 개. 3분의 2 파이.
180도 파이가 될 거고 270도 2분의 3파이 360도 2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외우세요. 오케이. 라디안 각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거 가장 기준이 되는 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예. 180도가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숫자를 나눠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60도가 뭔 라디안이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3분의 파이입니다 라는 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너희들이 연습해야 돼. 이게 너희들이 연습이 안 되면 나중에 계속 헷갈린단 말이다. 나는 계속 4파이지 4분의 파이지 이렇게 막 쓰고 있다면 나 혼자 쓰고 있어. 4분의 7파이지 막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몇 도였더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바로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야. 4분의 3파이다 라고 했으면 바로 떠올려야 돼. 몇 도예요? 4분의 3파이. 한참 걸리지. 지금 한참 걸리지 않냐? 몇 도야? 잠깐 다시 생각해봐. 100 3분의 3파이 해보자. 4분의 뭐 그러냐? 4분의 3파이라 그랬지? 4분의 3파이 여기서 4분의 1파이 빼는 거잖냐? 135도야. 오케이?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기준이 되는 값들은 기억하고 이 정도 값들은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게끔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호소법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게끔. 알겠지?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한 사실인 거야.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거든. 뭐냐면 한번 호의 길이 한번 구해 봅시다.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도 원을 줄게요. 원의 둘레 길이가 원래 2파이 r인데 그렇지? 중심을 주고 반지름을 줬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릴 거야. 옆에 있는 그림이랑 세타라고 할게요. r이라고 하고 이 넓이를 s. 호의 길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l이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당연히 비례식을 통해 구해요. 360도가 뭐라 그랬어요? 2파이다 라고 했지? 2파이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네요. 그래요? 각 2파이 2파이에 대해 해당되는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네요. 세타에 대한 호의 길이는 l이에요. 오케이? 각을 라디안 각으로 세타로 표현했다면 이거에 대한 호의 길이는 l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게 이제 2파이 사라지고 l은 뭐가 돼요? r 세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360도분에 뭘 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제 라디안 각으로 이미 표현되어 있으면 반지름과 라디안 각만 있다면 두 개 곱하면 호의 길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l은 r 세타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l은 r 세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 해봅시다. 넓이도 똑같이 증명이 되겠지? 우리가 이제 넓이는 이렇게 되겠네요. 넓이 이제 호의 길이고 넓이에요. 넓이는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이 파이일 때 넓이 뭐가 돼요? 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타일 때 넓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약분할까? 내한 곱은 r 제곱 세타는 2s예요. 그럼 s는 뭐가 됩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예요. 오케이? 2분의 1 r 제곱 세타야. 그러면 넓이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l도 주어져 있네요.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rl이 되겠습니다. 얘들 혹시 초등학교 때 이거 한번 해본 적은 있을까요?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는 이거의 절반은 넓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 증명해 본 적은 있어요. 그게 증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다리 거를 이게 이제 피자 모양을 옆으로 계속 엮어가지고 두 배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 있거든. 기억 안 나지? 아무튼 초딩 때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두 가지 공식 다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뭐겠어? L이에요. 2R 플러스 L이에요. 오케이? 어차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꾸 부채꼴의 둘레 길이 하면은 너희들이 그냥 L만 사용해버려.
둘레 길이는 2R 플러스 L이야. 그래서 이제 굳이 적어준 거예요. 오케이? 이제 여기 실수가 너무 많아서. 그럼 이제 밑에 봐봅시다. 중심각 크기가 3분의 파이인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한번 봐봅시다. 3분의 파이면 몇 도야? 60도. 그렇지. 60도. 바로 너희들 떠올릴 수 있어야 돼. 60도고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파이야. 그러면은 호의 길이가 2파이래요. 그럼 L은 뭐라 그랬어? R 세타. 2파이는 3분의 파이 곱하기 세타예요. 세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숫자 6이 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길이의 단위로서 써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각이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각 맞아? 알겠어요? 잠깐만. 미안. 내가 지금 한참 잘못했지. 너희들 표정 너무 안 좋더라. 반지름 R이, 미안. 반지름 R이 뭐가 되겠습니다?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을 숫자로 적어줄 수도 있어. 길이 단위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반지름 길이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밑에 봐봅시다. 밑에가 이제 중요한 문제야.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 둘레 길이가 16으로 일정할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반지름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 넓이를 각각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부채꼴을 한번 그려볼 건데 부채꼴이 지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가 세타고 R이고 둘레 길이 L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놈의 둘레 길이 L 플러스 2R이 뭘로 일정합니다? 16으로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둘레 길이가 일정해.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거 아니면 2분의 1 RL이라고 쓸 수 있네요. 이 두 개 중 하나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냥 길이가 얘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거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당연히 무엇이 될 거냐면 L은 뭐가 돼? 16-2R이에요. 대신 대입할게요. 그러면 S는 2분의 1R에 16-2R이에요. 2분의 1만 곱해줬더니 R 8-R이네. 5 2차 함수인데 뭐랑 뭐를 지나치는? 0이랑 8을 지나치는 그래프예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4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반지름 길이가 4일 때 최대값 무엇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 대입하면 뭐 나와요? 4, 4, 16. 넓이 최대값 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지? 그런데 한번 집어 넣어보자. 어디에다 집어 넣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 시계에 집어 넣어볼게. 이 시계에 집어 넣어볼게. 16은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세타거든. 그럼 세타가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요. 각의 크기가 숫자로 그냥 2가 나온다라는 거야.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숫자로 그냥 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각에 막 2라고 했는데 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길이의 단위로 맞춰준 거잖냐. 각을 2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이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구해졌지? 반지름 길이가 4고 넓이가 16이고 각의 크기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다 구해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 길이가 4, 중심각의 크기가 2, 넓이가 16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바라보는 두 번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 썼다면 두 번째 방법도 쓰려고 내가 했겠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봐봐. 합이 주어져 있는데 곱을 구하래. 근데 L도 반지름도 다 양수지. 뭐예요? 산술기하. 그래요. 산술기하를 통해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제 한번 써볼까?
L 플러스 2R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L. 그러니까 2L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양변을 제곱합시다. 이게 이제 뭐였어? 16이었는데. 약분하고 양변을 제곱합시다. 그러면 뭐면? 64는 뭐보다? ELR보다. RL이라고 적을까요? RL보다. 그래요? 그러면은 RL은 뭐보다 결국 4로 나눠주면 2분의 1 R. 2분의 1 RL은 뭐보다? 16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돼요? 16이 되지?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L과 ER이 같을 때. L과 ER이 같을 때. 그렇지? 즉 L과 ER이 같을 때. L과 ER이 같을 때. L이 뭐가 될 때예요? 8이 될 때예요. 오케이? L이 뭐가 될 때야? 8이 될 때야. R이 뭐가 될 때야? 4가 될 때야. 그렇지? 그러면 L이 R 세타니까 세타가 뭐가 될 때예요? 2가 될 때예요.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4고 중심각 길이가 2일 때 최대값 16을 갖겠습니다. 라는 게 증명이 돼요. 아시겠어요? 산술기하를 통해서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요거 여기까지 이렇게 할 거니까 필요한 사람?